당신의 삶이 가속화되는 이유, 그리고 늦추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여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느낌. 하지만 지금은 눈 깜빡할 새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저 겉만 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5가지 지식의 단계를 거치는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레벨을 위한 준비 되셨나요? 레벨 1, 모두가 아는 표면. 자, 가족 식사에서 분명 들어본 적 있는 설명부터 시작해봅시다. 바로 비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5살 때는 한 해가 당신 인생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부분이죠. 하지만 50살 때는 한 해가 당신 존재의 겨우 2%에 불과합니다. 마치 시간이 갈수록 케이크 조각이 점점 더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죠? 간단하고 수학적이며 우리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학은 아닙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첫 등교, 첫 키스, 첫 비행기 여행. 당신의 뇌는 고화질 녹화 모드로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합니다. 성인이 되면 한 주에 처음 겪는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날은 이전 날의 복사본입니다. 같은 길을 운전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리즈를 봅니다.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 조정 모드로 들어가고 그 반복적인 시간을 흐릿하고 짧은 기억으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업무는 한숨처럼 짧게 느껴지는 반면 여행 주말은 길고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 뇌는 시간을 측정하는 수고를 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바나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생존은 시계가 아니라 내부 달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이 언제 이동하고 과일이 언제 익으며 겨울이 언제 올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예측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리듬감, 즉 생체 시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진화적 시계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복잡한 시간인지의 할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면적인 수준에는 우리 자신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잠이 오고 언제 배가 고픈지 등을 조절하는 뇌 속에 마스터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과 밤에 맞춰 동기화시키는 생물학적 틱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체 시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면 왜 시간이 날아가는 듯한 우리의 심리적 시간, 감각은 사람마다 그렇게 극심하게 다르고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그렇게 많이 변할까요? 자, 이 첫 번째 레벨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수학적 비율의 개념, 새로움의 힘, 우리 내부 시계의 진화적 기원, 그리고 우리 몸의 틱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설명이며 인터넷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보고 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이라면 그 아래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동력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깊이 잠수할 시간입니다. 레벨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벨 2, 숨겨진 메커니즘. 세룸과 처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것은 그저 예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당신 기억의 도서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마는 전력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수많은 감각적 세부 사항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을 소모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정보의 밀도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시간 기간이 더 길고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되어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순간을 위해 문자 그대로 더 크고 풍부한 기억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동물 왕국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인 대사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체의 대사율이 빠를수록 세상은 더 느리게 인식됩니다. 파리를 잡으려고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손이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파리의 대사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내부 시계가 전속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파리에게는 우리의 세상이 거북이 걸음처럼 움직입니다. 우리는 더 느린 대사율을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가 가진 공장 결함 중 하나인
피크앤드 편향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뇌가 매우 게으른 영화 평론가라고 상상해보세요. 2시간짜리 영화를 평가할 때 전체 영화를 다 보지 않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 피크과 어떻게 끝났는지 엔드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두 순간의 모든 의견을 기반합니다. 당신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간의 휴가에 지루한 순간들이 많았을 수 있지만 중간에 엄청나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마지막 날이 환상적이었다면 당신의 기억은 그 경험을 편집하여 정말 멋지고 짧은 휴가였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편향은 당신 삶의 지루한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압축하여 과거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가속화합니다. 이제 짧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시간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시간, 조수의 시간, 계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모든 것을 바꾼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기계식 시계입니다. 갑자기 하루는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정확히 24시간 1440분 86,400초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인위적이고 폭압적인 격자를 부여했습니다. 이 발명은 시간 낭비와 시간 부족이라는 새로운 불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적 압력이며 끊임없이 시간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성인 생활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이며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운전을 배우는 데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1000번쯤 운전하고 나면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작업을 위한 신경 지름길을 만듭니다. 이것은 훌륭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 인지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동 조종 상태로 보내는 모든 시간은 기억에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령 시간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상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유령 시간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연결하고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분자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이 우리 내부의 크로노미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을 당신 뇌의 시계를 윤활하는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활기차고 활동적이어서 이것이 당신의 내부 시계를 더 빨리 뛰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내부 시계가 빠르게 가면 외부 세계는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수치와 효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당신의 내부 시계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시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세계가 전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삶이 가속화되는 이유에 대한 화학적, 신경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레벨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톱니바퀴, 우리 신진대사의 리듬, 뇌의 지름길, 그리고 도파민의 화학작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단순히 승객이 되는 대신 자신이 운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이 됩니다. 이제 레벨 3로 내려갈 시간입니다. 레벨 3, 현실의 혼돈, 논쟁과 복잡성. 이 분야에서 첫 번째 큰 논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처음에 봤던 간단한 수학적 설명, 즉 비율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도파민과 기억에 대한 복잡한 신경학적 설명일까요? 한쪽에서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순전히 심리학과 인식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순수한 생물학적 문제야, 모든 것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 라고 반박합니다. 거의 항상 그렇듯이 진실은 아마도 둘 다 옳고 과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밀 하나를 말해줄게요. 사람들이 믿기를 좋아하는 미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우리는 100%를 사용하지만 단지 다른 순간에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디어가 우리를 그렇게 매료시킬까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90%를 해제할 수 있다면 시간을 늦추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제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하면서 동시에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뇌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뇌를 더 의식적인 방식으로
현재에 집중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그것은 초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휴가 역설에 대비하세요. 당신의 머리를 깨뜨릴 테니까요. 당신의 마지막 큰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동안 매일이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것을 기억할 때 전체 여행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고 느끼지 않나요? 이것은 잔인한 모순입니다. 경험을 하는 당신은 시간이 팽창한다고 느끼고 경험을 기억하는 당신은 시간이 수축한다고 느낍니다. 둘 중 누가 옳을까요? 실제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 역설은 우리가 시간의 단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생산성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 앱, 배분을 최적화하는 기술,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의 미화.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문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요? 매 순간을 짜내려는 이 집착이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불안하고 가속화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삶을 할 일 목록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자발성, 새로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느낄 공간을 제거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시간을 더 길고 풍부하게 느끼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려는 시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루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루함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창의성과 자기 성찰이 태어나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루함은 공공의적 1호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첫 순간부터 우리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우리는 빈 시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끊임없는 과도한 자극이 우리의 신경 인내심, 즉 단순히 존재하는 능력 자체를 위축시켜 고요한 순간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느껴지고 활동적인 순간은 덧없이 느껴지게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주제는 가장 깊은 인간의 조건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는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생성합니다. 시간이 왜 가속화되는지 이해하고 늦추고 활용하려는 우리의 절박함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과 협상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레벨 3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시간의 현실은 직선적이고 정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하는 이론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역설들, 우리를 위로하는 신화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의 전장입니다. 여기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해 보이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전문가를 구분하는 세부 사항을 볼 시간입니다. 레벨 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벨 4, 전문가 지식, 틈새 시장의 비밀. 여기에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이 시간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매우 구체적인 연구에 따르면 약간의 열이 있을 때처럼 천이 약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시계가 빨라지고 따라서 시간이 더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 온도 조절 장치와 우리의 정신적 스톱워치 사이의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생리적 연결입니다. 이제 마법처럼 보이는 개념, 크로노스타시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계 초침을 빠르게 볼 때 순간적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비디오 편집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눈을 아주 빠르게 움직일 때 카메라, 당신의 눈과 움직이고 이미지는 흐릿해서 쓸모없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흐릿한 영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영리하게도 움직임 후에 가장 처음으로 선명하게 본 이미지를 기록하고 그 정지된 이미지를 당신 마음속의 편집실에서 시간상 뒤로 붙여넣기 하여 흐릿한 움직임의 공백을 메웁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제보다 더 오랫동안 그 정지된 이미지를 보고 있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현실에 대한 유연한 인식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 과학에 숨겨진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셸 시프르입니다. 1962년 이 프랑스 지질학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하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는 태양빛도 시계도 달력도 없이 2달 동안 얼음 동굴 속에 자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연적인 하루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그는 실제보다 1달 덜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실험과 그 이후에 수행된 다른 실험들은 우리 내부의 생체 시계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라 약간 더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내부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제 증거 중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구자였습니다. 여기 조금 반항적인 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관점은 뇌에 마스터 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말합니다. 아니, 시계는 하나가 아니야. 대신 시간인지는 창발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H2O 분자는 젖어 있지 않습니다. 스밤은 수십억 개의 분자가 함께 있을 때 창발하는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론은 어떤 뉴런도 혼자서 시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뇌 전체에 걸쳐 광대한 신경망이 정보를 처리하는 조정된 활동에서 창발하는 결과, 즉 교향곡입니다. 시간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이 사실은 당신의 직관과 충돌할 것입니다. 경외감, 영어로는 아웨,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랜드 캐년 또는 놀라운 예술작품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직관에 어긋나죠? 그렇지 않나요? 순간에 몰입하면 시간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외감이 당신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뇌가 거대하고 복잡한 것을 처리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리 노력은 현재 순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늘려 더 넓고 길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여러 아이디어를 연결해 봅시다. 도파민, 새로움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경외감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이 모든 것을 묶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 처리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정보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경험할 때 당신의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당신의 뇌는 더 경계심이 강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인지되는 시간의 속도는 당신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복잡성에 반비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현실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시간은 팽창합니다. 자동 조종 상태일 때는 시간이 수축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시간의 가속화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선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기로 선택하는지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고 길게 느껴지는 삶의 열쇠가 우리가 주의를 어디로 향하고 어떤 정보를 처리하기로 선택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려진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숨겨진 메커니즘, 현실의 혼돈, 그리고 전문가들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 너머 마지막 한계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볼 용기가 있나요? 이제 레벨 하우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레벨 5, 마지막 경계, 추측과 경외, 미래를 내다봅시다. 우리가 이미 도파민이나 특정 신경망이 우리 내부 시계를 제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시간인지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뇌 임플란트나 정밀 약물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수술 중에 시간을 늦추는 외과의사, 10시간 비행을 10분처럼 느끼게 가속화하는 것, 우리의 시간적 현실을 편집하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변혁적이고 위험한 기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입니다.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이죠. 시간은 실제하는 것인가?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의식의 창조물인가? 블록 우주 이론과 같은 물리학 이론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은 환상이라고 제안합니다.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것을 인지할 의식이 없다면 소리가 날까요? 우주론적 버전은 이렇습니다. 어떤 의식도 없이 우주가 존재한다면 시간이 흐를까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함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당신의 뇌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문자 그대로 발명한다면 과거가 단지 기억 신경 재구성일 뿐이고
미래가 단지 투영 또 다른 신경 구성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희미하게라도 실제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이 미미한 순간뿐입니다. 당신의 전체 삶, 당신의 역사,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서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5분 전에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당신 시냅스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종의 규모로 생각해 봅시다. 단기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우리의 시간인지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적입니다. 기후변화, 핵폐기물 저장,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이들은 우리 뇌가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간척대서 전개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으로서 시간적 관점을 확장하고 지금 우리가 굶주림을 느끼는 것과 같은 긴급함으로 증손주들의 미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진화적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이자 가장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프레임이 이미 존재하는 완전한 영화와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한 번에 한 프레임만을 비추는 빛 프로젝터와 같아서 움직임과 흐름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적인 사건의 풍경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속화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의력이 일상에 의해 마모되어 프레임을 건너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터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프레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함께 우리의 5가지 레벨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표면에서부터 물리학과 철학의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새롭고 광대한 관점으로 다시 올라가 전체 그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한 해가 당신 삶의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짧게 느껴진다는 단순하고 익숙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거의 순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정적인 우주를 여행하는 의식의 프로젝터이며 우리의 여행 속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실의 프레임을 우리의 주의력으로 비출지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가능성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이크의 수학에서 존재의 형이상학으로 나아갔습니다. 노화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어떻게 신경학, 심리학, 역사, 기술, 그리고 현실 자체의 직무에까지 확장되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뇌의 화학작용부터 당신의 삶이 이미 존재하는 영화라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나요? 어떤 아이디어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대화가 정말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상한지 알게 된 당신의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깊이를 탐험하는 놀라운 하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이런 여정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